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이진숙이 지금 저 명품관 밖에서 명품 백을 보면서 법카만 있었어도 검찰 권익위 보증 명품 가방 추석 기획 전 공직자 배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백화점 명품관. 정말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뭐 네. 지금 법카를 쓴다 안 쓴다 이게 약간 좀 그 보도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법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카드 자체가 정지된 건 아니기 때문에 쓸 수는 있는데 원래 법카를 사용하는 게 직무 관련성이잖아요. 근데 직무를 못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이진숙이는 새벽 4시에 새벽 3시에 지금 빵 4천 원 산 것도 저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해. 직무 근데 이제 어찌 됐건 지금 현재는 다 법적으로 냈으니까. 아예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아니, 해보지만 그렇게- 이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그렇죠. 그것을 초월하시는 이제 분이라 4,000원도 자기 카드로 쓰지 않고 법카로 써서 지금 대치동에 그 타워팰리스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동부 센트레빌? 더 모으시면 타워팰리스 입성할 수 네. 있습니다. 그것도 법카로 사는 거 아닌가 몰라. 1418 TPWHD님 그래도 새날 있어 감사합니다. 아까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다음 자 편하게 받으세요. 본 제품은 청탁이 아닌 법리적으로 보장되는 감사 표시 제품이므로 청탁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야, 저거 정말 백화점에서 저 앞에 감사 표시형 이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요. 진지하게. 루이비통, 팬디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맥락이에요. 똑같은 거죠. 디오르 채널 디올과 샤넬 덕분에 디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된 네. 거예요. 좀 있으면 스페셜 에디션 같은 거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요. 자 다음 자 지금 디오르백 바카스 뭐 저기 박스 사과 박스들이 줄 서 있네요. 감사한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또 그 샤넬도 있군요. 뒤에 보면 네, 가장 잘 나가는 명품 브랜드가 뭐죠? 그게 샤넬이죠. 그 샤넬 화장품 180만 원짜리. 이제 화장품 말고 이제 원래 백이 아 그러니까 그죠. 주요 최재형 거요? 목사가 네. 김건희한테 선물했다는 거. 네. 그게 샤넬 화장품인 거죠. 예. 또 이제 고가 라인이 따로. 그러니까 300만 원이 아니고 다 합치면 500만 원쯤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양주까지 포함하면. 어. 예, 추석 명절인데 잘 됐다. 자 다음. 자 근조 검찰 김건희 무혐의 근조라고 합니다. 이따가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사상 최악의 사건이 돼버렸어요. 개망신. 맞아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검찰이 저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중앙일보 만평이에요. 바람 차라리 중앙일보가 낫다. 최경락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중앙일보가 낫다. 명품백 무혐의 검찰 내니까 그 민주당 상어가 지금 조스가 지금 먹으려고 가잖아. 중앙일보가 혼났다. 그리고 명품벽이 자세히 보시면 지금 피가 피가 묻어 묻어 있어요. 있어. 그 냄새 맡고 지금 가고 있는 아 거예요. 그러네. 네. 야 박용석이 나는 최경락보다 훨씬 낫다. 자 다음 한국일보. 지금 누구나 다 저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디올백 무죄. 예, 뭐 이게 지금 이제 저렇게 결론을 내리는 순간 공직자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그렇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튀어나오고 지금 서로 주고받고 난리 났을 겁니다. 자 다음 억지 쓰니 좋냐 검찰 명품백 무혐의 방어 윤석열이 지금 방패 검찰이라고 하는 방패를 갖고 막아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결국 윤석열한테 수십 배로 되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보다 몇 배 더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개방이 작품이네요. 명품백 청탁 아닌 감사의 표시. 과거 중국 한나라 고황우라 불리던 여태우가 왜 인체했는지 이제 이해됨. 지금 개방이 각시탈 과장이 아는 척을 좀 했는데 제가 좀 아는 척 해드리면 인체가 뭐예요? 중국 한나라의 고황우는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후이기도 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것, 그러니까 황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이 그것을 척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을 이제 막 방해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저 고황후가 그 척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처벌하냐면 뭐 고문하고 뭐 그런 거. 아니 저 인체란 말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 그 고황후 팔다리를 잘라요 산채로.
그다음에 눈을 아 잠깐만. 왜요? 자체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눈을 뽑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돼지 우리 속에 집어넣어요. 아, 그러구나. 그러니까 저 인체라는 말이 인이 사람이란 뜻이고 네. 저 체라는 말이 돼지란 뜻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역사 속에 워낙 잔인한 걸로 기록이 돼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돼지 체자를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돼지 맛 저 이런 표현을 네, 쓰지만 저도. 저 인체라는 말이 사람을 돼지로 만들었다 이런 뜻인데 지금 야 각시탈 과장 유식하네 아주. 이 개방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알고 한번 들어보면. 과거 중국 한나라 고황우라 불리던 여태후가 왜 인체했는지 이제 이해됨. 국민의 마음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짜 각시탈 과장 진짜 공부 많이 했구만. 인체. 예. 자 그다음은 반국가 세력. 예, 반국가 세력이 지금 반국가 세력이 이 태극기를 일장기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얘들이 반국가 세력인 거죠. 오빠 나 말고 조세피는 아차 처는 잘 있지. 그러니까 옆에 와리깡 해가지고 잘 있지. 그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2003년에 법무부가 낸 자료입니다. 양재택 전 검사 오빠. 이게 이제 징계받은 건데 서울 동부지검 뇌물수수 이천구 형제 9666 사건이에요. 양재택은 2004년경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사건 관계인의 자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본처와 이혼하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뇌물로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전처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사용하여 정대택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로 고소당한 자. 이게 법무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 대검찰청 민원 감찰 일과 이게 사건 번호는 좀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며 양재택의 위 내연녀의 거소를 출입하며 정대택과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 전격 결혼식을 한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실에 진정하였으나 본인이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전부하여 재진정하였으나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부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 후 미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 공식 문서예요. 네. 여기까지. 갑자기 여기서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썰로 나온 게 아니라 법무부 공식 문서예요. 여기서 가장 열받을 사람은 양재택이죠. 그렇죠. 아니지. 정대택 선생이죠. 왜 그저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 양대택 그 새끼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택도 없는 소리들 하시네 정말. 그러니까 정대택 선생이 집회에서 김건희 XX야라고 노골적인 욕설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만평입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저 출근할 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가셔서 친구분들 만나고 하세요 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이제 일 나가십니다. 아빠 출근할 때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쉰다는 청년이 43만 명이다. 뭐 이렇게 됐다 이제. 이거를 여기서 이제 뭐가 빠졌어요? 국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어떤 추세라고 하면 이걸 돌리지 말게끔 정책을 만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윤석열 찍었던 친구들한테는 윤석열이 뭐 해줄 게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0, 30대 여성 핀셋 결혼 지원 정책 발굴 재현 여기 해결책 채워질까? 치와의 합계 출산율 불안한 미래 낙후된 일자리 사교육비 집값 양극화 교육 보육 등 안 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해야죠. 어떻게든 해야죠. 그다음 경인만평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방탄 유리 속에 유세를 했다네요. 그게 초강력 보호무역으로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인 거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총 맞은 건 맞을까요? 궁금해. 우리 음모론자 우리 정변. 그렇게 빨리 나을 수가 있나요? 귀에 상처. 나올 수 있겠죠. 올버딘인갑지. 자, 오늘 대통령실의 공식 반응입니다. 오염수 검증에 1조 6천억 낭비 야당 사과해야 된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봤을 때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한동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보가 가장 무서운 게 지가 바보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저 이 오염 말이 얼마나 얼척이 없는 말인지를 몰라요. 이거 도대체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도 몰라. 그렇지 너무 방대해서 맞아. 그래서 이 방송 앞부분과 중간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이번 주 토요일인가 아마 조국 대표가 전주지검에 출석한다 그러대요. 맞아요. 아침 9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전 조국 혁신당 김보엽 대변인이 야 출장 조사 오면 안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비꼬는. 전주지검까지 토요일 아침 9시 반까지 가려면 도대체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 겁니까? 보기만 해도 빡치네요.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사건 뭐 지금 취업 관련한 사위도 사건 아니고. 때문에 전 사위. 전 사위.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좀 해드릴게요. 이걸 따로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교섭단체 이야기인데요.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민주당한테 유리하거든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반대하는 분들 중에 일부가 이재명 대표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를 잘 모르시면 솔직히 공부 좀 하십시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 교섭단체 만들어주고 싶어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 지금 윤석열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죠. 각종 법안을. 국회에 진짜 권능이 하나 있어요. 거부권 불가능한 거. 국정조사입니다. 근데 교섭단체가 3개 있잖아요. 보통 국정조사는 교섭단체들끼리 합의해서 해요. 그렇죠. 근데 교섭단체가 3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야 국민의힘 어딜 그런 애들인데 교섭단체 2개가 찬성해. 2대1이 되는 거예요. 국정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례라고는 하지만 상관없이 그 2개 정당 교섭단체가 찬성을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민영배 의원의 기획탈당 거기서도 보시면 법사위에서 안건 조정이라는 게 있죠. 의석이랑 상관없이 제1당, 2당 그리고 무소속 몫이 있어갖고 이게 안건 조정이가 되면 2대2를 무소속 하나가 들어가서 민주당 편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했던 거거든요. 엄청난 그러니까 걸 한 이게 거죠. 반대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수사 잘 받네. 조국 검찰에 소환 당하네. 그러면서 막 조국 대표 때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 안 된다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되게 골 때린다? 뭔지 아십니까? 그 최고위원 경선할 때 야 김민석 최고는 왜 이렇게 김민석 의원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건 시그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여러 번 만나갖고 시그널을 내면 그건 시그널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기 부정을 하고 있어. 맞아요. 반대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경선할 때 시그널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그널로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각 캠프가 이용해 먹었을 뿐이에요. 이용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의 무슨 낙점 받은 것처럼 했지만 그건 선거 전략일 뿐이에요. 이게 약간 왜곡될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시그널이고. 그리고 그 조국 대표와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 손 꼭 잡고 찍어야 돼. 라고 사진 찍기 전에 먼저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시그널이 아니라는 거 어떤 멘탈인 줄 아세요? 그게 경강부회죠. 진짜 자기 마음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싫은데 예. 그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충원드려요.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 만들어 달라는 회의 그 발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야 민주당에서도 교섭단체 만들어줄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거죠. 이재명 대표도 교섭단체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고. 근데 현상과 내부적인 이야기를 전혀 모른 채 조국 혁신당 교섭단체 반대하는 게 웃기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좀 공부를 좀 하시라고요. 민주당에서도 만들어주고 싶어한 이유가 있어. 민주당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아젠다 세팅이 민주당보다 앞서갔으면 앞서갔지 민주당을 발목 잡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앞서가는 걸 쉐빙션이라고 하는 거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표의 시그널을 시그널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하나 갖고 너무 길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최경락 만평입니다. 야, 이게 무슨 만평입니까 이게?
여기서 내 욕 나올 타임 또 참는다. 내가 극한의 인내로 참는다. 그림 그려놓은 거 보세요. 저거 지금 그 명꾸라지라고 말을 하고 이재명 코로나 감염, 한동훈 회담 연기. 이게 마치 그 회담을 피하고 싶어서 코로나에 감염 걸렸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악질적인 조중동보다 더 조중동스러운 자의 그러니까 가짜지 이거잖아. 그렇죠. 꾀병이지. 왜 이재명만 코로나를 뭐 몇 번씩 걸리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노출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요. 저는 여기서 야 미쳤다 뭐 나쁜 놈 할 게 아니라 중부 일보에 항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조중동보다 더 조중동스러운 자가 중부 일보에도 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또 언급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계엄령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제였죠 수요일 날 김인석 수석 최고가 계엄령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저거는요 그 계엄령 자체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거의 힘들어요. 계엄령을 내리는 만약에 그게 일어난다고 하면 뭐냐면 어제 정세현 장관이 이야기하셨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윤석열이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이냐 우크라이나 똑같이 네. 전쟁 중일 때는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전제로 하는 건데 계엄령에는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국회가 승인 없이는 계엄령이 불가능해요. 일단은 더군다나 하나 더 있습니다. 국회를 봉쇄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게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국회로 본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회가 봉쇄되어 있으면 다른 곳에 모이면 상관없는 건데 문제는 요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엄령이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석열이 전쟁 도발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충격요법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저는 계엄령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엄령에 대해서 우려하는 요소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이 상상보다 훨씬 멍청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계엄령이 12번 정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횟수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많아. 대부분은 이제 우리 건국 초기에 혼란된 상황과 1950년대 6.25 전쟁이 있으면서 있었고 자기의 정치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게 3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승만이 계엄을 했고 박정희가 계엄을 했고 근데 박정희가 2개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런데 이승만이 계엄을 선포하고 어떻게 됐어요? 끌려나서 하와이도 도망갔죠. 박정희가 계엄 선포가 어떻게 됐어요? 총 맞아 죽었어요. 자 어쨌건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거 재밌는 거 많은데 이거. 저 아젠다가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은데 이제 이건 오늘은 넘어가시고 개방의 역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독도는 일본보다 크고 넓습니다. 야, 이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독도보다 작은 일본 열도를 지금 네. 그려 넣었습니다. 독도가 훨씬 크니까 좋네요. 네. 자, 다음 경호, 통신 사찰, 경기도 법카, 문재인 전 사위 수사 조국 소환 이런 것들이 이것도요. 차에 타 있는 게 김건희고요. 밖에 경호하는 게 윤석열이에요 지금. 아유 바지 흘러내린 거죠 뭐. 그래서 내가 어제 들은 얘기 중에 이제 진보 채널들 중에 새날이 무슨 문파들 성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유튜브하고 자빠졌다는 게 나 아까운 게 뭐냐면요. 네, 대선 이후에 나타나서 그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까는 쪽으로만 가버리면 이재명 못 지킨다니까요. 잘한 게 70이고 못한 게 30이면 잘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재명 대표를 고립시키는 역할들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 수사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야 문재인은 버려도 돼. 문재인이 지금 정권 내줬어. 막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 쪽 진영이 단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버려지는 거야. 그게 갈라치기야. 그게 얼마나 또라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명박 만들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고거든요. 논리가 그렇다는 거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시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모두 다 아군이 돼야 되는 상황을 일부가 들어와가지고 조국 분리하고 문재인 분리하면 누구한테 제일 불리하냐고요.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고 하지 마세요. 생각만 조금만 해보면 될 거 아니야. 다음. 문파의 성지? 님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우리를 찌빠라고 하더니 이 새끼들이 이제 문파 조파 그 전에 역사를 전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죠. 됐고요. 자, 내수경제 물가 상승 국민 분노 최고조.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